우리 수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달에도 수출이 넉 달째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장률 하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이번 달 들어서도 수출이 부진하고 있죠? 네, 관세청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이 280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나마 지난달 11.7%나 감소했었던 것에 비해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다행입니다만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1,136억 2,700만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7.8%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부진이 넉 달째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 시기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입니다. 그 이후로 또다시 연속 수출 감소세가 나타날 전망인데요. 예. 이번에 연속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반도체 부진 때문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분의 1 줄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같은 주력 품목들이 부진하면서 지난해보다 19% 급감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 수출 증가율이 2위를 기록했었지만 11월에는 16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특히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 세계 교역이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우리나라가 유달리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캐나다 등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G20 국가를 제외하면은 1월 수출 증가율이 한국보다 낮은 곳은 일본과 러시아뿐인데요. 한국이 타격이 큰 이유는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의 2.7%의 절반 이상인 1.8%포인트를 수출이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과 같은 수출 둔화가 이어지면 경제 성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나라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네, 반도체 하향세와 건설 설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률 하향 우려가 커졌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건 정부가 올해 예측한 GDP 증가율과 OECD가 전망한 수치보다 낮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 전망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경연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춘 2.9%로 내다봤고요.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 여건 회복이 어려워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4.1%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동원하지는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는데요. 현재 10조 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고용은 어렵고 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대내 여건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종합적으로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서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요.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차 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